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어르신 여러분.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17년째 일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어르신들의 에너지 고민을 함께 나눠온 박상현입니다. 상담을 통해 마주한 수많은 삶의 조각들 속에서 저는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전기는 과연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올여름은 기상청이 최근 30년 중 가장 길고 강한 폭염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난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냉방기를 마음껏 켜지 못해 더위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걱정해 장갑과 모자를 쓰고도 실내에서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현실을 마주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전국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아직 모르고 계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특히 제도가 대폭 개편되고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난 여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38도를 훌쩍 넘긴 폭염 속 인천의 한 허름한 골목길 안쪽, 겨우 한 사람이 들어설 수 있을 만큼 좁은 방 안에서 한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고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에는 먼지가 덕지덕지 쌓인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고장 난 것도 아니었고 콘센트가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분은 그 에어컨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에너지 문제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수없이 고민해왔지만 그날 그 장면은 마치 수십 년의 현실을 한 컷에 압축한 듯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더운 날의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더위가 생존을 위협하는 죽음의 온도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더위와 추위 속에 홀로 견디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마련한 변화가 바로 이 절박한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17년간 일해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제가 오늘 이토록 다급하게 마이크를 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직접 만나뵌 세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꼭 내 얘기 같은데? 첫 번째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0세이신 할머니는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검소함이 몸에 밴 분이시라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만으로도 여름을 견뎌내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폭염경보가 발령되던 날, 기온이 38도를 넘나들던 그날 할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하셨습니다. 숨은 턱 막히고 어지럼증은 몰아쳤고 결국 응급차를 부를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두려워서였습니다. 6월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23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을 떠올리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애써 감추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알뜰히 아끼며 살았어. 이제는 나이 들어 몸이 약해졌는데 에어컨조차 못 틀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위에 쓰러져도 그냥 두라는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은 먹먹함을 넘어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지 요금 고지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무더위 앞에 무방비로 놓인 한 생의 고단함이 저를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군산에 사시는 최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83세,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밭을 일구고 수확물을 나눠 먹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절약을 철칙처럼 지켜오신 삶. 하지만 지난 겨울 그 신념조차 한파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16도에 맞췄는데도 난방비는 40만 원.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바람 앞에 소미불을 두르고 모자까지 쓰신 채 온몸을 웅크리고 하루하루를 견디셨다고 합니다. 방 한편에 온도계를 두고 자주 확인하셨지만 아무리 겹겹이 껴입어도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우리 같은 늙은이는 그냥 얼어 죽으라는 건가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절망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노인의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삶의 버거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기와 난방은 결코 사치품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존엄한 삶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경기 수원에 거주하시는 윤정희 할머니입니다. 76세이신 할머니는 몇 해 전 뇌경색으로 거동이 크게 불편해졌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시고 산소 발생기와 전동 침대, 혈압 모니터 등 필수 의료기기를 24시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매달 3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기를 멈출 수 없기에 전기 사용은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기를 써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픈 사람은 전기도 맘대로 못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생존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 동네의 같은 아파트, 시장에서 스쳐 지나친 누군가의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은 너무도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어 사회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정부 조사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50세 이상 어르신의 무려 92%가 정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지원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안내조차 못하는 공무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왜 갑자기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려 하는 걸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평생을 땀 흘려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어서 전해드릴 다음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를 떠올리신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그 해답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는 단순히 서류 한두 장 줄이는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 변화는 에너지 분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등도 함께 확대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 지원은 단연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전기와 가스는 선택이 아닙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녹이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생존의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엔 에어컨 없이 버티기 어렵고 겨울엔 난방 없이는 감기 한 번이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더위나 추위에 반응하는 신체 반응도 느려집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폭염과 한파로 응급실에 이송된 어르신 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긴급하게 손봐야 할 복지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에너지 지원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어르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디지털 기기도 필요 없는 제도. 젊은 세대는 온라인과 모바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그게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 한 번이면 끝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수백만 가구가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분도 계시고 단순한 확인 절차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제야 이렇게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전기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이 급증했습니다. 산소 발생기, 전동 침대, 건강 모니터기, 이 모든 기기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둘째,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매년 치솟으며 전기 가스요금 역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끼려고 전기와 난방을 줄이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넷째, 평생 일하며 세금 내신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전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 간 배려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고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모여 정부는 어르신 중심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동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단순합니다. 해당 대상자인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신규 대상자라도 서류 2-3장, 10분 내외면 접수가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같은 혜택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전혀 다릅니다. 어르신 에너지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교하고 폭넓게 설계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규모도 크고 맞춤형 혜택도 다양합니다. 전국 약 500만 가구 중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가 75%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기본 지원만 받는 반면 어르신은 연령에 따른 추가 지원, 건강 상태,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 한 번, 혹은 가족이 대신 신청만 해도 충분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직원 방문 서비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에는 다른 연령층에서는 받을 수 없는 어르신 전용 혜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별도 지원, 여름, 겨울 계절 맞춤 혜택. 이 모든 건 어르신만을 위해 설계된 진정한 의미의 복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깊이 다루지 않고 공무원조차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겐 단순한 제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전환점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저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현실을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실질적이고 당장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도 가구당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액수는 최소 기준이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고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8월 1일부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1600-3557로 전화만 주시면 전용 상담원이 연결되어 간단한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바로 신청 접수가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자녀나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어르신을 위한 숨은 혜택들도 존재합니다. 여름철 지원금을 아껴두었다가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절 맞춤형 전환 지원, 산소 발생기, 전동 침대, 인공호흡기 등 특별한 의료기기 사용 시 추가 지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찾아가 신청해주는 방문 지원, 에너지비 체납이나 위급 상황 시 24시간 이내 최대 50만 원까지 당일 지원되는 긴급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받게 되면 기본 금액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따라옵니다. 전기요금 기본료의 50% 감면, 복지 할인 20% 추가 적용, 여름철 누진세 완화, 도시가스 기본료 전액 면제 및 사용료 15% 할인, 연 2회 무료 안전점검, 지역 난방 기본료 면제, 난방 사용료 20% 할인, 온수 사용료 10% 할인 등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연탄비 월 10만 원, 등유비 월 5만 원까지 배달비 포함 지원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8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의 모든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10월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만 적용됩니다. 단 한 달만 늦어도 받는 금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가능하면 반드시 8월 안에 신청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거나 올해 65세가 되신 분 또는 새로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은 자동 연계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만 50세가 되신 분들은 나이 기준이 새로 적용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소득이 줄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생긴 분들도 새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거주지가 바뀌면서 관할 지역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기 예방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비, 처리비, 대행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절대 현금이나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통장 비밀번호를 묻는 일도 없습니다. 카드번호나 계좌번호를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1600-3557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이야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먼저 알리세요. 특히 오늘만 가능하다, 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는 식으로 재촉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여름철 전기요금이 23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사용자 추가 지원까지 받아 당뇨 관리 기기들을 걱정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고 하셨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영양제를 구매하고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즐기고 계십니다. 군산에 사시는 박재건 할아버지는 겨울철 난방비가 4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자 추가 지원까지 받아 전기찜질기와 온열 매트를 하루 종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 관절 통증도 줄고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약한 난방비로 물리치료를 받고 관절에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는 의료기기 전기요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월 30만 원에 달하던 전기요금이 8만 원으로 줄면서 그 차익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전기요금까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의료기기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우울감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단계별 신청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대상자인지 5초 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 분, 만 65세 이상이신 분,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분 또는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대상자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으시면 1600-3557번으로 전화해 내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해달라 고 요청하시면 즉시 확인해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편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할인 금액이 반영됩니다.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담당 직원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600-3557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 계시면 자녀나 손주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청 후 확인하고 추가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휴대폰으로 결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되면 다음 달부터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추가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고 계절별 맞춤 지원을 원하신다면 역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이 자동 적용되었는지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매년 자동 갱신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1년에 한 번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때 계속 지원을 받겠다. 는 의사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며 헌신하신 대가로 받는 혜택이니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해서 누리셔야 합니다. 정부 역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복지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함께 혜택을 누릴 때 진정한 복지 사회가 완성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17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상현이었습니다. 현명하신 어르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전화 1600-3557번,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8월 1일부터 자동 지원이 시작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의료기기 사용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기 예방 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